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주윤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담석증이나 담석용종도 그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장기간 금식,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문제가 될 때 담낭결석이 잘 생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담낭용종의 발생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석이나 담낭용종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급성 담낭염이나 담석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담낭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낭 질환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심효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담낭 질환인데요. 먼저 담낭이 어떤 장기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낭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 붙어 있는 주머니를 담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쓸개라고도 부르죠. 이 주머니에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소화액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가 되고 이게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갈 때 거기 자극이 돼서 담낭, 쓸개가 수축을 해서 담즙을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보내줘가지고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 저도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낭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쓸개에 생기는 돌이 생기면 담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염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만성 담낭염 혹은 급성 담낭염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담낭암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혹이 생기는 담낭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담낭결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단단한 돌들이 모여 있는 모양이고요. 담낭용종은 이제 혹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고, 담석증은 안에 그림처럼 굴러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담낭용종은 혹이니까 담낭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런 질환 중에서 먼저 담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렇게 몸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담석에 돌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담즙은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산, 담즙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정교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찌꺼기가 생기다 보면 돌처럼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식습관 자체가 좀 서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 담석이라고 해도 다 같은 종류의 담석이 아니라고 하던데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색소성 담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색깔이 없어요. 거의 흰색에 가까운데 주로 서양인들에게 많은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 내에 많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담낭의 수축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생기는 돌이고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높이거든요. 담즙에. 그러다 보면 많이 생기고 또 여성분들 임신하시게 되면 담낭의 수축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 특히 이제 많은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에게 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에게 더 많겠죠. 그래서 고칼로리, 고콜레스테롤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이라면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색소성 담석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제 색소성 담석은 주로 동양인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건 이제 갈색하고 흑색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색
담석 같은 경우는 주로 감염, 예를 들어서 세균 감염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생기고 또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흑색 담석 같은 경우는 염증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요. 간 경변증, 우리가 간경화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질환이나 혹은 용혈성 황달, 용혈성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혈구가 깨지면서 빌리루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황달을 말하고 또 심장 판막 수술 받으신 분들 혹은 위절제술을 받으신 분들 등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색소성 담석은 세균, 기생충 감염, 그리고 위생 상태와도 관련이 있고요. 간 경변증이나 위절제를 한 경우에도 좀 잘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만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담석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담석이 있으면요, 몸에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담석이 담낭 안에 있으면서 굴러다니니까 담낭 점막을 자극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만성 담낭염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급성 담낭염이 이제 2차적으로 생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복통이 되게 심하고 또 더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열까지 날 수도 있고요. 오한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염증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쓸개 안에 담즙이 이제 고름으로 차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제 담낭 농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혹은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담낭벽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또 천공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막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균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 몸에 전체 세균이 퍼지게 되는 폐혈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큰 돌이 굴러다니다 보면 이제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 세균 감염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좌측에 있는 그림은 만성 담낭염으로 이제 염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의 담낭이고요. 네. 우측은 급성 담낭염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은 굉장히 더 심하죠.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더 어렵고 회복 과정이 좀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좀 심하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폐혈증이나 담낭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담석증이 있을 때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한 60에서 80% 정도는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군요. 있고 이제 증상이 있다면 소화가 좀 덜 되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식사하신 후에. 네. 혹은 이제 담낭이 있는 위치가 오른쪽 갈비뼈 밑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측 상복부 쪽에. 그쪽이 이제 아프죠. 네. 그리고 좀 눌러보면 아프고요. 네. 좀 더 염증이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숨을 들이키기도 좀 힘들 정도로 아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픈 그런 증상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60에서 80%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우연히 발견된 담석증의 경우에는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다. 그러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제 그냥 둬도 상관은 없겠지만 네.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증상이 없어도 수술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담석의 크기가 한 3cm 이상으로 좀 크다거나 혹은 석회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을 한 15년 정도 관찰을 해봤더니 한 18% 정도에서만 증상이 있더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나머지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에 내가 속할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려고 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담낭 자체는 제거를 하더라도 대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발견이 되면 좀 수술로서 제거를 하는 쪽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세가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은 꼭 수술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지켜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복부 CT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찍으시죠. CT상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담석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CT는 몸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층은 이제 몸을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잘라서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CT에서 잘린 면이 아닌 곳에 돌이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담석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건데 돌을 진단해내는 데는 가장 좋은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저렇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가운데 까만 부분이 쓸개거든요. 그 안에 하얀색 들어있는 게 돌입니다. 담석.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하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하얀 점이 있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담낭 용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담석증이 담낭 질환이 있을 때 초음파를 하게 되면 저 담석인지 혹은 용종인지 구별이 쉽고요. 그리고 이제 돌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래로 까맣게 그림자가 지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인지 오른쪽에 있는 용종은 투과가 잘 되죠. 그래서 용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은 이제 CT 사진인데요. 담석증이 진단이 되게 되면 저렇게 CT를 이제 체크를 해서 혹은 CT 사진인 건가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복부 단층 촬영 사진인데요. 혹은 이제 담낭 벽이 많이 두터워져 있는 곳은 없는지, 혹은 뭐 암이 동반돼 있거나, 혹은 뭐 간으로 이렇게 침범되는 병변이 없는지, 혹은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장들이 이제 담낭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주위의 기관들하고의 이제 관계를 좀 알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MRI 촬영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담관하고 담낭 그리고 담낭관의 구조물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좀 차이가 있네요, 두 개. 네, 그렇죠. MRI를 우리가 찍는 이유는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저 담낭하고 담관을 이어주는 담낭관을 우리가 이제 묶고 난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 담낭관과 담관의 구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딱 수술 들어가서 보면은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담관과 담낭관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 보듯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지방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수술로 그 지방들을 이제 벗겨내고 담낭관을 찾아서 이제 거기를 이제 묶게 되는데 염증이 많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구조물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리하는 과정에서 출혈도 많을 테고 그러다 보면 더 구조물 확인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혼동스럽기 때문에 미리 수술하기 전에 저 MRI 촬영을 해서 담낭관의 위치, 담관하고의 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TV 보고 제가 문의 전화드렸습니다. 예, 60대 중반 주부인데요. 한 20년 전에 명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치료를 좀 하고 이래 했는데 수술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꾸 먹고 이래 했는데 고시간증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계속 그 때문에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고 한 달에 2번씩 명침이 여기가 억수로 막 절리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내과를 자꾸 갔다 하고 막 소화제 같은 거 싸먹고 하는데 그게 지금 그게 어떻게 뒤에 또 한 초음파를 해보니까 또 안 보인다 하더라고 이거 담석이에 안 보인다 하고 이래서 또 증세가 좀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있는데 그 근래 와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자주 이 맹침씨가 들리고 좀 아프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서 약을 다 먹고 그러는데 네. 그 담석 때문에 그런지 담석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예. 혹시 위 내시경 검사 해보셨어요? 그냥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예. 네. 이게 이제 담석증이 있으면 그런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계속 증상이 있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으로 또 진행하실 수 있는 위험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돌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돌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도 많아요. 거의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저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 받는 데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게 담석이 보인다고 나왔대요. 그 전에 남은 게 담석은 그렇죠. 안 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가루 같은 것들로 아주 작게 생겨 있는 경우들은 이제 소화즙을 통해서 같이 흘러내려가기도 하지만 계속 생깁니다. 그럼 이거를 담석이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복강경 수술로 제거를 하시면 돼요. 담낭 절제술이라고. 수술 받으시면 앞으로 이제 또 사시는 동안에 이런 위기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도 저기 요 밑에 여기도 담석이 있고 신장에도 뭐 결석이 보인다고 그렇게 초음파 결과가 나오는데. 신장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돌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거 이제 치료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되고 담낭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CT 촬영을 한번 해보라고 나오는데 해봐야 됩니까? 해보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이 진단이 됐고 염증이 있는 증상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 이제 CT까지 찍고 또 필요한 경우 MRI 아까 설명드렸는데 MRI 촬영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 가려면 어느 과에 가야 됩니까? 외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과에? 외과. 내과에? 순환기 내과로 가야 됩니까? 외과. 외과.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게 담낭에 돌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 8년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6개월 단위로 그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돌 크기는 한 4.5mm가 된답니다. 4.5mm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6개월 단위로 계속 지금 열 몇 분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비용도 만만찮은데 한번 할 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죠? 크기도 크지를 않는다고 계속 발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혹시 확실하게 돌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혹이라고 하시던가요? 용종이라고 하던가요? 돌이랍니다. 담석이면 그렇게 굳이 자주 검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벌써 뭐 8년이나 지나셨고, 증상이 있으시고 할 때 어차피 이제 담석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 얼마 정도 크면은 그 추적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얼마 정도 크기가 3cm 이상으로 커져 있는 경우는 이제 담낭암을 동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럼 4.5mm 이거는 굳이 지금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게 지금 1년에 2번씩 보정으로 계속 지금 합니다. 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달 지금 초에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담석증이나 담낭 용종이 있으신 분들이 초음파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사실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얘들이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계속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비용 대비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낫겠구나 해서 복강경 수술 받으신 분들 꽤 계세요. 아니 그래도 그거.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증상이 있으실 때 증상이 있으실 때 혹시 담낭에 염증이 생겼는지 급성 염증이 생겼는지 지금 만성 염증은 있으실 거예요. 예. 급성 염증이 생겼는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는 정상으로 있고 4.5mm 그대로 계속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걸 6개월 자주 하실 만에 필요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 전화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여기 맹치 부분하고요. 네. 맹치 옆에 갈비뼈 있는데 그쪽에가요, 예, 아파가지고요. 어느 쪽 갈비뼈가 아프셔요? 왼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이 아프세요? 오른쪽요. 네. 오른쪽 맹치 바로 옆에요. 밑에. 바로 밑에 옆에요. 거기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하니까요. 담낭에, 염증이 좀 있고요. 찌꺼기가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CT를 찍어보자 해가지고요.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으니까, 염증이 생기면 치료도 다시 재발된다고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염증이라서 그냥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낫을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이거는 됩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제 수술 자체가 좀 두렵잖아요. 네, 예. 저도 수술 받는 게 두려운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물론 해서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재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던 중에 지금처럼 살짝 염증이 온 경우는 좋겠지만 나중에 왔는데 그 염증이 너무 심한 게 왔다고 치면 그때는 수술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복강경으로 할 수 있을 때 복강경으로 하는 게 좋은 거고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다가 염증이 너무 심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개복으로 전환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수술을 해버리시는 것이 차라리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심효섭 외과 전문의 모시고 담낭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진단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치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치료 계획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담석의 수술 치료의 표준 술식은 복강경으로 담낭을 떼어내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상복부 쪽에 구멍을 몇 개 내가지고 카메라 집어넣고 수술 기구를 넣어서 담낭을 절제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전에 뭐 상복부 쪽에 수술을 받으셨었다거나 혹은 전신 상태가 복강경 수술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라든지 혹은 복강경으로 진행하다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복을 하는 경우 그렇게 우측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이제 수술을 정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이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하고 뭐 소염제 같은 약물을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약물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계속 진행하는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한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하고 폐혈증의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안에 뭐 고름이 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깥쪽 피부 바깥쪽으로 해서 쓸개까지 관을 꽂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담즙을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해서 좀 좋아지시면 안정화되면 나중에 이제 수술로 담낭을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꼭 잘라내야 하는 것인지 담낭에 생긴 이 돌만 제거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자기 아는 누구는 돌을 깨고 왔다고 하던데 왜 수술을 하자고 하느냐.
그건 이제 아마 요로결석하고 이제 혼동하신 걸 거예요. 이제 쓸개에 생기는 돌은 예전에는 많이 깨는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콩팥에 있는 돌처럼. 네. 그리고 또 녹이는 치료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이는 치료 좀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노력한 거에 대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수술 설명드리다 보면은 그 돌만 꺼내는 수술 아니었냐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역시 이것도 수십 년 전에는 담낭을 열어서 돌만 꺼내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 생기는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 고생해서 돌을 꺼냈는데 또 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쓸개를 절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절제를 해놓고 보니까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돌을 꺼내는 수술을 할지 아니면 돌을 깨는 처치를 할지 녹이는 치료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 표준 솔식이 됐고 또 과거와는 달리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네, 예전에는 만성 담낭염 정도만 복강경으로 하고 급성이 오면 개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합니다. 급성 담낭염, 농양까지 생길 정도로 심한 경우도 복강경으로 다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요로결석을 생각하셔서 이제 요로결석은 돌을 깨는 치료만 하지만 담석의 경우에는 좀 재발로 인해서 다시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로결석하고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아주 많으세요. 이제 요로결석이 뭐냐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는 이제 신장결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오줌이 내려가는 길, 요도나 요관에 생기는 건 이제 요도결석, 요관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광이 생기는 건 이제 방광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요로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체외 충격기로 이제 돌을 깨가지고 밑으로 보내거나 혹은 돌이 좀 크기가 크면 수술을 해서 돌만 꺼냅니다, 이건. 왜냐하면 쓸개와 다른 점은 뭐냐. 콩팥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살 수가 없어요. 네, 소중한 거거든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콩팥은 떼어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돌만 꺼내는 처치를 하는 거고요. 수술을 하는 거고 쓸개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콩팥에 돌이 생기면 물이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죠. 담석도 그런가요? 네,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많이 먹어서 오줌 많이 생성되면서 네.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근데 담석 같은 경우는 물 먹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물론 음식을 좀 자주 좀 드시면 쓸개가 일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해서 담즙에 고여 있는 아주 작은 돌들 같은 경우는 쓸려 내려가게끔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하지만 그걸로 궁극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분야도 그렇고요.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네. 담석증 치료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을 하면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까 그 사진 보셨지만 개복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아랫배 갈비뼈 밑을 명치 끝까지 열게 되고요. 아니면 배꼽이 상부, 명치에서 배꼽이까지 열게 돼요. 상당히 크기가 크죠. 상처 크기가. 그러면 많이 아프겠죠. 그렇죠. 네.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은 구멍 한 몇 개만 내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훨씬 적겠죠. 크게 열었을 때보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위용상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네. 수술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지나면. 그리고 이제 개복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상처가 염증이 생긴다거나 밑에 진물 같은 게 차는 거, 혹은 이제 피가 차는 혈종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안 붙습니다. 혹은 이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나중에 또 탈장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탈장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복강경 수술은 또 그런 점이 없어서 좋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복을 해서 손을 직접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장을 만지게끔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장을 만져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장유착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장유착이라고 하는 거는
장이 붓는 거예요. 어디에 붓냐면 우리 수술 상처 혹은 염증 있는 자리 아니면 장과 장끼리 이렇게 붓는데 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붙을 때 어딘가 좁아진 자리가 있거나 혹은 꼬여서 붓거나 그러면 통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고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만 들어봐도 여러 가지 합병증명에서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하신 이제 장유착의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나요? 장유착증이 좀 심하게 되면 네. 수술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장유착증이 생기면 금식을 하면서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좁아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통과가 좀 잘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막힌 부분은 뚫어줘야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장유착증이 더 심해집니다. 또 네. 손을 댔으니까. 그러고 나면 또 막힌 게 또 생기겠죠. 그러면 또 수술을 들어가서 또 절제를 네.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잘라낼 장이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유착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개복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서로가 좀 고통스러운 그런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담석증의 문제라고 하면요. 돌 때문에 자극이 생기고 자극이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담석증이 없어도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돌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감염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임상 증상 자체가 더 심합니다. 네, 염증이 더 심하고 열도 많이 날 수가 있고 문제는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네, 폐혈증이 빠지게 되면 한 50% 정도의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돌이 없는데 급성 담낭염이 있다. 이건 더 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폐혈증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담석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색소성 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담석은 뭐 좀 비만하신 분들에게 많겠죠.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담즙 내에 많아지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특히 이제 뭐 단 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섬유질이나 적당한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은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담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하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좀 드시고 하게 되면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소성 담석 같은 경우는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어떤 기생충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치료를 해야 되겠고 네. 혹은 간 경변증이나 다른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는데 단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우리가 비만한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네. 과도하게 이제 체중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면 좋은데 금식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게 어떤 점이 안 좋냐면 금식을 하게 되면 쓸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담즙이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담석증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한 경우에서 위험하긴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가 담석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낭 용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서 네. 말씀드릴까요? 그 담낭 쓸개에는 그 간 밑에 붙어 있는 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돌이 생기는 거를 담석증이라고 하고 안쪽으로 혹처럼 붉어져 오르는 것, 네. 혹 이런 거를 이제 담낭 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담낭 용종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네. 어떤 용종에 따라서 원인도 다를 것 같고 또 궁금한데 종류와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콜레스테롤 용종이 일단 가장 많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용종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드신 분들에게 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염증성 용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부어오르거든요. 근데 염증 조직 일부가 혹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처럼 보이는 거고 또 성근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성근증은 담낭의 점막세포나 근육세포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층을 따라서 증식을 해서 이게 혹처럼 또 볼록하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막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면서 생기는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선종은 이제 실제 혹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가짜 혹입니다. 그래서 가성 용종이라고 하고, 네. 선종은 진짜 생기는 용종성 병변이죠. 네.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담석증과 담낭 용종 그리고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위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담낭에 그 돌도 있고 네. 또 있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면 네. 그 위절제 수술 받은 사람은 복강경 수술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위절제술을 받으시면은요. 예. 담낭의 수축을 관여하는 신경이 잘려나가요. 예. 그래서 돌이 많이 생깁니다. 예. 네. 근데 실제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예. 상복부 쪽에 장유착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예.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마취를 하고 예. 배꼽 밑으로 구멍을 내서 카메라를 한번 집어넣어 보고 예. 유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유착이 심하지 않으면 복강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네, 유착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제 개복을 해서 전환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아저씨가 한 2, 3개월 전에 그 건강검진 했는데 초음파에서 그 설계에 그 용종이 조금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조그만해서 모르겠다고 한 6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 해보고 그때 1cm가 되면은 지금은 0.7cm인데 1cm가 되면은 수술을 제가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안에라도 그냥 막 그 수술을 해도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7세에. 67세세요? 네. 그러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기다리지 말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뒤에도 이제 소개를 드리겠는데 네. 연세가 이제 67세시면 60세 이상이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담낭 용종이 있으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혹시 암이 될까 봐. 혹시 암을 가지고 있을까 봐 수술을 하는데 우리 그 담낭 용종에서 암이 되신 분들 평균 연령을 보니까 60세예요. 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뭐 좀 빨리 한다면 한 50세 이상인 분들이 용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용종이 아니고 그 돌인지 용종인지 아니 확실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 용종인지 돌인지는 초음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용종인가 보네. 우리 네, 아저씨가 용종.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그거 하는데 그 용종이면은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연세가 있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심효섭 외과 전문의 모시고 담낭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담낭 용종에 있어도 무조건 암은 아니겠죠. 암인 네, 그렇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암인 비율이 이제 악성화되는 경우는 한 3 내지 8% 정도 되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용종 종양이 아닌 그런 네. 혹들이 제일 많아요. 콜레스테롤 용종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암은 아니기 때문에 좀 경과 관찰을 하셔도 되는데 이 크기가 한 1cm가 넘어가면 네. 보통 선종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2cm 정도로 좀 커져 있는 경우는 선종이 암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1cm가 안 되는 혹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계속 초음파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담낭 용종이 암이 될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3에서 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퍼센티지는 별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 생각에. 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선종에서는 3에서 8%가 악성화가 되지만 비율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고 높게 생각하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담낭 용종도 근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담낭 용종이 생겼을 때 좀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건 없나요? 네. 우리가 보통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 네. 복부 초음파 검사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한 7% 정도까지 되는데 거의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담석이 동반돼 있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석이 없어도 이제 아픈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꼭 담석처럼 그런 아픈 증상이 있거나, 요건 이제 몸무게가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네. 아픈데 그러면 이제 악성 질환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담낭 용종의 정확한 진단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담석이 있는 거와 담낭 용종이 있는 거는 초음파 검사하는 게 아주 정확하고요. 네. 근데 초음파를 봤는데 복부 초음파로 봤는데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해서 위내시경으로 초음파를 넣어가지고 저 용종을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종이 진단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제 CT 촬영을 해서 혹시 벽이 두터워져 있거나 암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간 쪽으로 침범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담낭 용종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종을 무조건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담낭 용종이 증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증상이 없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 1cm가 안 된 경우는 이제 나이를 또 따져봅니다. 아까 전화 주신 분처럼 네, 고령이신 분들,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시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일정 간격을 두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또 담낭에 돌이 같이 동반돼 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지만 크기가 1cm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용종이라도 꾸준히 관찰을 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네. 진단을 막 받고 난 뒤에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3개월 간격이나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다. 별로 네. 크지를 않는다. 그러면 기간을 좀 더 띄워서 6개월에서 뭐 1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담낭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요, 소화 기능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떠시냐고 이제 물어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간혹 이제 좀 소화가 좀 덜 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퇴원하시고 외래에서 진료를 해보면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신 분들이 또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 자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담낭 절제를 하고 난 후에 생기는 증상들을 모아서 담낭 절제 술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호전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담낭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쓸개가 없잖아요. 네. 그때도 또 문제가 없을까요? 쓸개가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쓸개가 하던 일이 담즙을 모으고 있다가 음식물이 십이장을 통과할 때 그때 한꺼번에 쭉 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그 역할을 이제 담낭이 안 하게 되니까 담낭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담즙이 어디로 가냐면 담즙이 모여서 쭉 담관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물처럼 그냥 냇물처럼 쭉쭉쭉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닐까? 네. 내가 밥을 먹으면 쭉 내려갔으니까 양이 좀 부족해서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담관하고 십이장이 만나는 곳, 연결되는 곳에는 그 관략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도꼭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음식이 십이장을 통과할 때만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즙을 내보내주는 역할은 담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더라도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주변 분들이 쓸개 없는 분이라고 놀리니까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담낭 절제서 이후에는 좀 특별히 음식물을 설치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없을까요? 이제 담낭이 없더라도 담관이 그 기능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드셨던 음식들은 다 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음주나 뭐 흡연이나 이런 것도 큰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기호죠. 네. 그렇군요. 수술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이제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낭 용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 용종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면 좀 생기니까 그거는 식사 조절을 좀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체중 조절 하셔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나머지 용종들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용종을 수술로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보기 이전에는 어떤 용종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체중 조절이랄지 음식 조절 같은 거를 하시면서 혹시나 용종이 생겼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 종합검진 받을 때 초음파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담낭에 이제 담석이랑 용종이 함께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그것도 이제 각각을 따져보면 되겠죠. 네, 각각 수술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제거해버리면 둘 다 해결이 되니까. 네, 갑자기 전문 용어가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담석이 있는 경우에 증상을 일으키고 했을 때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급성 담낭염이 오거든요. 물론 안 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다음에 이 용종 같은 경우는 담석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악성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아무런 용종 같은 경우는 담석증처럼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쉽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 입원 기간도 훨씬 짧고 그래서 동반이 된 경우들은 수술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심효섭 외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용종이 있거나 뭐 돌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걱정되실 텐데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만성 담낭염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매우 심해졌을 때 치료 시기를 결정하지 마시고 미리 만성일 때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용종 같은 경우는 악성화할 가능성이 8%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겠지만 담낭암이 된 경우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셔가지고 추적 관찰을 하는 거를 좀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 담석증과 용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나오는 말이 비만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이 너무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야채들 많이 드시고 운동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에 맞아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관 숫자는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정기적으로 확인해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빨리 발견해서 규칙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